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전재일입니다. 애프터 코로나 현장에서 바라는 사회복지 교육에 대한 상상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은 이제 코로나19 이전의 세상과 달라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또 많은 학자들이나 언론에서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상상이 되십니까? 그 달라질 세상이? 예, 저도 사실 잘 상상이 되지는 않지만,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보게 되는 것들은 인권이나 자유와 평등,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와 같은 그동안 제가 알고 있었던, 그리고 제가 믿었던 그런 개념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무너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뉴스 매체나 어떤 그런 보도들이 전체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현상들을 이제 보게 될 때 굉장히 큰 충격과 이제 좀 아픔, 아쉬움들이 좀 다가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사실 좀 변화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제가 그동안 누렸던 일상들 또한 사실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마스크를 계속 쓰고 다니고 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은 정말 이상하게 바라보게 되고 또 모임들도 많이 좀 줄어들고 이런 것들의 일상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코로나19 이후에도 분명히 저의 일상은 코로나19 이전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최근에 코로나 사피엔스라는 그런 책을 이제 읽었는데요. 환경에 대한, 그리고 과학에 대한, 또 경제 등 각기 다른 분야의 정말 학자 분께서 코로나19가 가져올 변화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원인이 기후 변화에 의한 것이다라고 또 이야기도 되어 있는데 코로나19 이후에는 더욱더 환경 보호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 기후 변화를 억제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언택트가 가져온 것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더 두드러지게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화나 도시화 그리고 금융화 같은 기존의 어떤 시스템들이 붕괴될 것이다라는 분도 계시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행복의 척도가 달라질 것이다라고 예측도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의 코로나19에 대한 원인이나 또 그 대안, 그 이후에 대한 예측도 각각 다른 분석이지만 분명한 것은 변화해야지만 인류가 생존할 수 있다, 오래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애프터 코로나 현장에서 바라는 사회복지 교육에 대한 상상의 토론자로 이제 섭외가 되었을 때 제가 한 이야기가 재밌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토론문을 준비하는, 이 상상하는 이 한 달의 시간이 사실 좀 힘들었습니다. 많은 상상을 이제 하고 생각들을 기록도 하긴 했는데 정말 많이 부담이 되고 또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제 다가왔는데요. 그래도 이제 몇 권의 뭐 책도 읽어보고 그다음에 뭐 해외의 사례들도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 또 설문지를 돌리면서 이제 준비를 했고요. 또 코로나19 이후에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제가 가졌던 생각들, 뭐 고민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질문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글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애프터 코로나19의 교육, 사회복지 교육을 상상하면서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현재, 위드 코로나19, 지금 코로나를 경험하고 있는 이 시기를 어떤 기점으로 해서 그 전과 그 이후로 어떤 상상들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해 봤는데 코로나19 이전에 우리가 경험해 온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역량은 어떤 거였는지 그리고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들 뭐 필요한 것 그리고 변화와 혁신이 정말 필요한 건지 변화와 혁신을 해야 된다면 어떤 것들이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는 지속 가능한 변화와 실천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그런 질문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이거는 사실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는 거지만 우리는 계속 지속 가능한 변화와 실천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더 이 질문들에 대해서 상상해 보시고 많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네, 코로나19를 경험한 초기에는 분명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생소하고 낯설었죠. 그리고 휴관이나 언택트란 용어 속에서 위축되었던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개월 이렇게 경험하면서 그동안 이제 사회복지사로서 또 사회복지관에 또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로서 해왔던 일들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참 중요하고 가치 있었던 일이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사회복지 시설들은 여전히 관계를 이어가고 또 자원을 또 이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19 이전 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사례관리 기능, 서비스 제공 기능, 또 지역 조직화 기능이라는 이름으로 해왔던 그 실천들이 있는데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이 기능들이 통합적으로 이제 작용되고 제공의 방법들이 뭐 대면에서 비대면 또 집단에서 개별로 맞춰져 가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처음 겪는 일이고 기한이 없이 계속되는 휴관이란 이름의 비상 운영 체계와 마스크를 쓰고 긴장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어려움 속에서 혼란스럽고 답답함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로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사람들에게 가장 묻고 싶은 질문은 이 상황을 위기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입니다. 위기는 제가 그림에서 그렸던 것처럼 위험과 기회로 이제 구분이 되게 됩니다. 먼저 위험을 인식하고 그리고 위험을 또 정확하게 인식해야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있고요. 근데 단지 위험만 인식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회로 받아들일 생각을 전환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역량의 한계도 나타날 수 있겠지만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위험을 인식하는 데는 민감성 또는 감수성이 이제 필요합니다. 민감성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위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하고 또 지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위험에 대해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력성 또는 유연성이 이제 필요합니다. 이 또한 정보와 지식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좋은 어떤 경험, 자극이 있다면 더 잘 발휘될 수 있습니다. 높은 탄력성을 가진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들을 기회로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회를 잘 살리는 역량으로는 창의성이 필요하고 또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모든 것이 다 새로워져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위험으로 인해 발생되는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창의성이 필요하고 또 빠르게 그 결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추진할 수 있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네, 소셜 미디어를 보거나 풍문으로 듣게 되는 사회복지 시설마다 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에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상황에서 온택트를 잘 활용하고 비대면 서비스로 잘 전환한 사회복지 시설이 있는가 하면 놀랍도록 거의 대응하지 않거나 대응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곳들도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이전에도 사회복지 실천의 모습이 시설마다 같지는 않았지만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는 좀 더 크게 그 차이가 드러나게 되는데 왜 차이가 나타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조직이 가진 역량, 조직에 속한 사회복지사들의 역량, 조직의 문화에 따라서 대응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고 추측해 보기는 하지만 사실 일반화해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사회복지시설의 대응 지침이 보급되고는 있지만 방역 수칙과 관련된 내용 위주여서 사회복지 서비스나 대인 서비스와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지침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NASW나 해외의 사회복지사 관련 홈페이지를 찾아보면 놀랍도록 많은 아티클과 자료 또 지침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에서 아동, 임산부, 노인,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 등을 위한 세부적인 지침, 그리고 사례 관리를 위한 매뉴얼, 비대면 업무를 수행할 때 고려해야 할 윤리적인 것들,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사회복지계에는 이러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침과 매뉴얼을 찾아볼 수 없는지, 왜 그 차이가 존재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분명 코로나19는 국가마다의 역량, 지역마다의 역량, 개인마다의 역량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사회복지사 또 사회복지시설마다의 역량 차이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토론문 작성을 위해서 아는 분들에게 사회복지사로서 코로나19가 직접적으로 가져온 변화는 무엇인지, 그리고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회복지사 역량은 무엇인지, 그리고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느낀 사회복지사 역할이 무엇인지, 또 코로나19로 느낀 한계와 답답함은 무엇인지라는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표로 이제 요약해 보았는데요. 먼저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사회복지사들의 인식입니다. 사회복지사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야 할 수 있는 기회였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고요. 양극화가 심화되고 또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또 새로운 사회적 위기로 인식된다라는 것, 그리고 언택트로 인한 온택트 문화가 활성화되었다. 그리고 서비스 전달 방식이 변화되고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계와 어려움, 그러니까 코로나19로 느낀 한계와 어려움은 무력감, 그러니까 뭘 해야 되지라는 그런 무력감이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재난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조직 구조에 따라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차이들이 존재한다. 뭐 의사결정이나 선택과 집중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고요. 자원 발굴이 어렵다. 그러니까 새로운 위기나 뭐 적세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런 비대면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자원 발굴이 어렵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위기 과정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이 어려웠고, 왜 개별 기관으로만 이 현 상황을 대응할까라고 질문을 던진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매뉴얼 부재에 대한 것, 그리고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경험 부족이나 온라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있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네.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이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 주민의 필요와 욕구를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위기 과정을 발굴해야 하는 것,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 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그리고 옹호자의 역할을 얘기하시고, 또 자원 발굴과 연계와 네트워크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안내와 단절된 사회적 관계를 살리는 역할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 본연의 역할을 잘 하면 된다, 집중하면 된다라고 또 답변하신 분도 계십니다. 이에 따라 필요한 역량들을 보면 자아성찰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로서의 정체성을 생각해보고 정말 그런 본연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아성찰하는 것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시고요.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도 이제 필요하다.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능력이나 뭐 창의성, 유연성, 뭐 추진력 등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위기 관리 능력도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셨고요.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자원 발굴에 대한 능력, 뭐 네트워크를 뭐 느슨한 네트워크나 이런 네트워크를 연대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온택트 역량, 그리고 온라인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고, 상담 역량이 필요하다고 답변 주신 분들도 이제 많으셨어요. 아무래도 1대1 상담의 기회가 많아지면서 사회복지사의 상담 역량이 앞으로 더 필요할 거다라고 얘기하셨고요. 소통과 협업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표를 보면 이미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사가 그동안 해왔던 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역할이나 필요한 역량이 그렇고, 어, 그런데 지금의 상황이 생소하고 세밀한 대응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비대면과 온라인이라는 상황이 익숙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사회복지에 필요한 교육은 무엇일까? 이런 역량들을 키우기 위한 교육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하고 답변을 이제 받았는데요. 정리를 제가 한 거는 이제 기본과 융합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위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들이는 인식이 너무 다르다라는 것,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단계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으셔서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자존감과 자기 성찰에 대한 것, 어, 굉장히 무력감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자존감을 느끼고 또 성찰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담, 그리고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사회적 위기인데 위기이지만 사회복사들이 사실 사회 문제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다. 앞으로는 이런 관심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느슨한 연대에 대한 것, 그리고 실질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방안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얘기하셨고요. 융합적인 역량으로는 이제 자연환경, 생태환경에 대한 교육, 그리고 이런 의료, 건강에 대한 교육, 그리고 4차 산업과 관련된 교육, 그리고 사회적 경제나 미래학에 대한 그런 교육들이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주셨고요. 이러한 방법들은 온라인으로 하는 교육들,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온라인 콘텐츠 개발에 대한 것, 그리고 사회복사들이 그러니까 외부에 가서 받는 게 아니라 직접 강사들이 시설로 파견해서 하는 그런 교육들이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 그리고 지역 주민과 함께 받는 그런 교육들도 필요하고, 또는 지역 주민만을 위한 그런 시민 교육도 더 많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어느 글에서 역사적으로 인류의 진화는 지금까지 한 번도 퇴보한 적이 없었다라는 그런 문장을 읽었습니다. 물론 이 반대의 글도 있긴 하지만 저는 이 말을 믿고 싶고요. 이 말처럼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고 더 나은 세상,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상상하고 싶습니다. 서두에서 코로나19로 인권, 자유와 평등, 정의, 민주주의와 같은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2차 세계대전에 의한 인종학살 등에 의해 인간의 존엄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고, 또 세계 인권 선언문이 생겼듯이 코로나19로 인한 인종차별과 소득 계층 간의 의료 불평등, 자유에 대한 문제점들이 더 두드러진 지금이야말로 각성하고 새롭게 인간의 존엄과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의 가치가 재정립되고 변화되고 강조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렇게 그렇게 사회복지사에게도 또 지역 주민에게도 인간의 존엄성, 인권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이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사만이거나 또는 지역 주민과 함께 지역사회 내에서 인권 기반의 복지 실천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과 융합이란 틀에서 사회복지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문학을 통한 성찰의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문학을 통한 성찰은 분명 과학으로, 미래학으로, 또 우리의 융합 역량을 키워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상 저의 상상이었습니다.